자, 반갑습니다. 9월 21일 목요일 이동우 대표 모닝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기대했었던 연준이 장의 발언이 아니라 조금 더 스탠스가 조금 강한 매파적인 스탠스를 좀 유지를 하면서 나스닥이 그리고 다우존스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. 이렇다 할 호재도 없었지만, 이렇다 할 추가 악재도 없었지만, 양쪽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좀 기대감이 더 컸던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, 어쨌든 매파적인 스탠스가 나와버려서 조금 하락이 마감이 됐고요. 물론 이제 더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일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다. 과연 오늘 아니고 이제 내일이죠. 이제 미국의 이제 선물 옵션 만기가 좀 있는데, 그것 때문에 어떤 시장이 좀 나올지도 조금 더 하루 이틀 정도 더 지켜봐야 될 부분으로 여겨질 것 같습니다. 자, 어쨌든 조금 더 상황이 좀 좋게 흘러갔으면 좋았을 텐데, 다시 출렁임들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고요. 요게 지나면서 아마 시장에서는 다른 형태의 호재가 좀 나오기보다는 최근에 보여줬던 그 악재들이 다시 실제로 이제 현실화가 됐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과정들을 속에서 이제 변동성이 다시 저가 매수의 유입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. 자, 일단 국내 증시와 한국 증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국 증시도 어제 애매하게 좀 출발하고 나서 이렇다 할 반등이 없었고, 주도주가 그나마 자동차 부품주들이 역대 최고 판매를 기록을 하면서 조금 상승세를 좀 보였고, 2차 전지주들도 최근에 이제 반등세가 없었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반등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, 시장을 들어올리기에는 좀 역부족이었습니다. 대부분 업종들이 약세를 좀 보였고, 자동차 부품, 2차 전지와 철강 업종들이 방승세를 좀 보인 반면에 대부분 업종이 약세를 좀 보였고, 양자, 암호, 탄소 배출권, 5G 관련주들이 강세를 이어가면서 테마주 정도로만 강세를 좀 이어갔습니다. 반면에 이제 중국 쪽의 인민은행이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이제 대출 우대 금리를 동결을 하게 되면서 미국의 눈치를 보고 차후에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좀 벌어지는 걸 대비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국내 증시, 다른 아시아 증시들 모두 다 어제 약세를 좀 마감이 됐고, 그래서 일단 오늘 하락 출발은 하겠지만 그 하락 출발 이후에 추가 악재가 뭐냐 라는 거에 조금 의문을 달면서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미국 증시 쪽 일단 안 볼 수가 없습니다. 새벽에 보여줬던 매파적인 스탠스 였는데요. 예상대로 기준금리는 동결을 했습니다만 이전보다 더 매파적인 스탠스를 좀 보였습니다. 올해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도 아직 한 번 남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, 연준 위원들 대부분이 거기에 좀 찬성을 하는 분위기였고요. 내년 금리 인하 횟수도 4번 정도에서 2번 정도로 낮출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게 되면서 국채금리가 다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. 최근에 이제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진 그 이유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는 좀 그런 부분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여지고요. 마지막 이제 여지를 남겨두면서 시장을 좀 확인을 하겠다라는 주의로 간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조심스럽게 보여지는 건 맞고, 연준이가 할 일 중에 시장을 올리는 게 역할이 아니라 시장이 최대한 안정화되는 목표였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의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조금은 조정을 더 보여도 되지 않을까, 그런 예측을 하면서 아마 시장을 좀 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. 한편 내년 실업률 전망치는 4.5에서 4.1%로 낮아졌고, GDP 전망치도 1.1%에서 1.5%로 높아졌고, 그리고 근원 인플레이션도 3.9에서 3.5%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이어갔습니다. 그래서 일단 장기간의 고금리 정책은 좀 부담스럽지만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들도 여전히 공존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연준이가 저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경제지표나 다른 여타 지표들이 그래도 강세를 좀 보이거나 인플레이션을 제외하고 나서는 그래도 수준적으로는 시간적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전제 조건은 연준이가 생각하는 건 아직은 탄탄한 면들이 뒷받침이 되고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 고금리를 유지를 하는 거지, 만약에 시장 자체가 좀 안 좋았다면 훨씬 더 이제 다른 정책을 행하거나 금리를 좀 바꾸거나 그랬을 텐데, 지금은 그럴 상태가 아니라 시간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한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더 악재로 받아들일 요인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.
그래서 이미 기대감으로 뭐 금리 인하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과는 달리 그런 부분이 더 이제 컸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는 좀 실망감 아닌 실망감들의 매물들이 좀 나왔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물론 이제 추가적인 하락세도 역시나 더 내릴 만한 이유도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도 약간은 제한적일 수 있다. 자, 그래서 일단은 어제 이제 자동차 쪽 올랐고 철강 그리고 뭐 2차전지 쪽 올랐으니까 뭐 역시나 이제 기술 성장주들이 좀 부담되는 상황은 맞습니다. 아무래도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한 번 정도는 더 열렸고요.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시장은 또 갇히게 되는 박스권 장세가 되고, 그래서 테마주 장세로 갈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될 것 같고요. 뭐 로봇도 그렇고 화장품, 뭐 5G,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, 철강, 자율주행 이런 쪽들 계속 순환매 돌면서 아침에 강세를 보이는 테마나 순환매 돌고 있는 쪽에서 이제 눌림목 공략들 계속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주도주가 다시 출현을 하게 되면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장의 주요 뉴스도 보겠습니다. 6G 조기 투자 및 미국의 5G 인프라 투자 본격화, 그리고 독일 정부에서 이제 화웨이 등 중국 부품에 대해서 5G망에서 단계적인 퇴출 소식을 보이면서 실제적으로 2026년부터는 중국의 화웨이 쪽 5G망에서는 거의 다 완전 철수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다른 국내 업체들 반사이익이 좀 예상이 되죠. 그래서 라이콤, KMW, 에이스테크, 솔리드, RF 머티리얼 등 5G 관련주나 뭐 인프라 관련주들이 모두 다 강세를 이어갔고요. 특허청에서 양자 분야 유망 기술을 발굴하겠다라는 소식 때문에 최근에 우리로, 엑스게이트, KCS, 아이온 플러스, 우리넷 등이 강세를 좀 보였고요. 그리고 오랜만에 탄소 배출권 얘기도 좀 나오기는 하는데요.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권 ETF와 ETN을 내년부터 빠르면 뭐 내년부터는 이제 출시 허용을 한다라는 얘기들이 들리면서 에코바이오, 캐시코트렐, 세종공업, SGC 에너지 등이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. 그리고 중국의 철강 감산 정책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감으로 3분기 저점을 찍고 4분기에는 개선 이익 기대감들을 이제 철강 업종에서는 좀 기대할 수 있다라고 지금 분석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면서 철강도 그렇고 뭐 조선도 그렇고 3분기나 2분기에 저점 찍고 올라오는 부분들이 조금은 확연하게 더 보일 것이다. 그리고 심지어 이제 BDI 지수가 어제 반등을 보이면서 해운 지수도 이제 반등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일부 뭐 철강, 조선, 해운 업종상으로 이제 회복을 좀 보일 수 있는 것들도 이제 고개를 들면서 시장의 다른 부분들과 함께 같이 올라오는 그런 기대감들도 여전히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뭐 기술주 성장주들에 대한 부분들은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뭐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이지 올라오는 부분들이 되게 의심 가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습니다. 역시나 이제 철강 쪽도 그런 이유에서 중국 철강 감산이 국내 쪽에는 반사 이익이 가능하고 포스코 스틸리온, 고려제강, 현대제철, 대한제강, 건국제강 등이 강세를 좀 이어갔습니다. 자, 오늘의 관심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. PNH테크, 하이로코리아, 실리콘투, 솔루엠, HB솔루션, 미코바이오메드, 반도체 쪽도 좀 있고요.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쪽, 그리고 화장품, 그리고 하이로코리아는 뭐 원전도 있습니다만 조선기자재 쪽, 그리고 뭐 바이오 쪽 이렇게 이제 골고루 좀 있는데요. 아무래도 어제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 성장주들이 조금 약세였기 때문에 뭐 바이오 쪽이 이제 강세를 좀 보일 가능성이 높고, 바이오나 화장품 뭐 1차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것들 조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오늘의 관심 종목 보기 전에 어제 드렸던 종목들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어제 드렸던 종목들 보기 전에 오늘 차트만 잠깐, 시장 차트만 좀 보겠습니다. 어제 제가 코스닥 쪽 얘기를 드리면서 여기에 보여줬던 요 저점이 한번 깨지고 올라오면 훨씬 더 빠른 속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좀 애매하긴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어제 저점은 한 번 정도 깨주고 올라오면 속도 면에서 좀 빠르고, 만약에 여기까지 찍고 올라온다면 상당 수준 다른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가에 대한 메리트는 굉장히 좀 높아져서 굉장히 빠른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어제 저점 깨는 것만으로는 시장에서 조금 올라오는 데는 좀 힘이 붙일 수 있는데,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아마 860대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아마 빠른 반등세를 저가 매수세로 한번 볼 수도 있는 자리가 나올지 않을까 싶습니다.
자, 그리고 코스피는 아직 좀 여유가 있긴 합니다만 지난 저점들이 너무 낮죠. 8월 달에 저점은 너무 낮고 2520포인트 정도까지는 일단은 좀 빼주면 그 자리가 아마 조금 반등에 대한 기운들이 높아지는 자리일 것 같고, 만약에 어제 저점만 깨고 올라온다면 속도 면에서는 빠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뭐 빠르게 이제 진입을 하는 것보다는 그거 다 확인하시고 생각을 하시면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 정도로 좀 보여지고, 뭐 어제 드렸던 종목들 잠깐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제 첫 번째 종목은 인터로저였죠. 자, 뭐 어제 상승 출발하면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라 상승 출발 이후에 조금 하락세 보인 이후에 다시 반등 나오면 그걸 좀 보시라고 말씀드렸고, 어제 초반보다는 이제 장중에 충분히 36,000원 후반대 자리가 있었으니까 공략 가능했고, 소폭 매수권, 소폭 상승권에서 오늘 조금 더 상승세 보시면 될 것 같고,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제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다시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하이로코리아 뭐 내려서 출발을 했으니까 초반 매수세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. 뭐 큰 변동성은 없었지만 충분히 어제 초반에 매수하고 남았을 소폭 상승권으로 오늘도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, 어제 저점보다는 조금 더 러프하게 보신다면 화요일날 시가이자 저가를 깨지 않는 선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. 자, 오히려 다산 네트워크스 뭐 내려서 출발은 했습니다만 뭐 이렇다 할 반등도 없었고, 뭐 5G 쪽에 이제 올랐었던 종목들 위주로만 반등이 나왔으니까 뭐 어제 장중에는 뭐 매수 포인트가 없었고요. 마찬가지로 시큐레터도 뭐 어제 낮게 출발한 이후에 이렇다 할 반등이 없었기 때문에 매수도 어려웠습니다. 하중을 내렸죠. 자, 그리고 큐라티스 엊그제는 이제 조금 매수가 좀 어려웠었고, 어제도 초반에 매수를 해서 짧게 먹는 게 아니라면 장중에 매수 자리는 없었습니다. 그래서 초반에 내려오는 걸 잠깐 잡고 한 2, 3% 정도, 3, 4% 정도 매수 정도가 아니었다면 매수는 좀 어려웠을 것 같고, 뭐 어제 매수하셔서 뭐 챙기신 분들은 다시 오늘 내려오는 자리 한 번 더 보시고, 개인적으로는 오늘보다는 내일까지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. 어제 뭐 고가에 들어가신 분들은 없겠지만 내려서 오후에 들어갈 이유는 없었죠. 올랐다가 내렸던 자리니까 들어갈 이유는 없었습니다. 자, 그리고 센서뷰도 어제 초반에 약세를 이용해서 들어갔다면 한 7, 8% 정도 수익은 났겠지만 그 이후의 자리는 역시나 매수 자리는 없었습니다. 그래서 초반에 내려오는 걸 잠깐 확인하고 올라오는 걸 확인하셔서 뭐 적게는 3, 4%, 많게는 한 7% 정도 수익권으로 보여지고, 뭐 그 외적으로는 매수 자리가 없었습니다. 자, 오늘 종목들 보겠습니다. P&H 테크 이번 주에 한번 드렸었죠. 21,000원, 지난주부터 해서 21,000원대 계속 드리고 있고, 추세는 조금 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오늘도 22,000원 중반대에서 22,000원 초반대 매수는 가능하고요. 거래량은 좀 더 증가를 시켜주는 게 좋고, 역시나 시가가 상승으로 출발하면 역시나 음봉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건 좀 염두에 두시고 내려와서 출발할 때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하이로코리아 뭐 오늘 두 번째 종목도 어제와 동일합니다. 하이로코리아 뭐 어제 시가이자 저가까지는 매수가 가능하고요. 아래쪽으로 보신다면 화요일 시가 깨지 않는 선으로 보시고, 1차적으로는 3만원 중반대에서 31,000원대, 그리고 그거 돌파된다면 차후에 신고가 다시 올라오니까 34,000원대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실리콘2 뭐 어려운 장성우 계속 약세에서 뭐 나오는 게 아니라 강세를 좀 이어갔고요. 뭐 박스권 상단이기도 하지만 어제 쉬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어제 시가 및 저가까지 공략이 가능하고요. 8,500원 선까지 깨지 않는다라면 다시 9,700원 만원대 도전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마찬가지로 솔로엠도 어려운 시장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. 뭐 역시나 3만원 후반대에서 3만원 초반대 3만원대까지는 가능하고요. 뭐 아래쪽으로는 29,000원 초반대 깨지 않는 선이라면 다시 연중 신고가 돌파하면서 서서히 이 자리를 상승 추세 이어가는지 이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HB 솔루션
한 3일 정도 지금 약세여도 불구하고 강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, 역시 5,600원대 초반, 5,500원대 초반까지는 가능하고요. 웬만하면 5,300원대 이하로는 보지 마시고, 이쪽으로는 1차적으로는 6,200원대 한번 도전하면서 다시 돌파하는지, 돌파된다면 뭐 7,000원까지 열릴 수 있으니까 염두에 두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미코바이오메드 뭐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거라서 어제 막판에 조금 올라오는 자리가 좀 있었고, 5,400원대에서 5,300원대 가능하고요. 아래로는 5,100원대 깨지 않는 선이라면 염두에 두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1차적으로는 엊그제 자리가 있으니까 5,000원, 5,900원, 6,000원 정도까지, 그리고 조금 더 보신다면 6,700원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뭐 약세 출발은 하겠지만 얼마만큼 저가 매수세가 빨리 유입되는지, 아까 말씀드렸던 자리까지 빨리 확인이 될수록 오히려 반등은 빨라질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거 한번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하고요. 힘들지만 요 지루함 끝에 마지막에 변곡점도 확인을 하시고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고, 구독이랑 좋아요도 많이들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에이스 이동우 대표였습니다.